3, 2, 1. 멜라니아 여사 고향이 슬로베니아입니다. 거기에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일단 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je brez veze. To glih tako, kot se norca dela iz. Če ne druga, naj se vsaj izsevanca na ta račun dobro trž. 여기 이게 이제 멜라니아 여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형상은 지금 미국 조각가가 만든 거고요. 예.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재로 만들어져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 그 취임식 때 멜라니아가 입었던 옷이에요. 저 옷인데 취임식 장면인데 그 취임식에 입었던 옷을 형상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예. 아주 실사에 가깝게 모습을 재현한 건 아니고 예, 안 이제 닮았어요. 네, 멜라니아 여사를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뭐 CNN 같은 경우는 뭐 멜라니아가 좋아하지 않겠죠. 저걸 보게 되면. 그리고 예. 저게 세워진 데가 어디냐면 슬로베니아 세브니카인데요. 이 슬로베니아 세브니카가 어느 곳이냐면 멜라니아 여사의 고향이에요. 그 고향에다가 지금 조각상을 세우는 겁니다. 예. 그럼 정 변호사 안 닮았어요. 근데 네. 왜 이 조각상을 세운 겁니까?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반이민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멜라니아 여사가 1970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유고슬라비아가 지금 슬로베니아가 된 거죠. 미국에 처음 온 게 언제냐면 1996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그냥 방문 비자로 와가지고 취업 비자로 전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약혼하고 결혼하고 해가지고 국적을 갖다가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영부인 중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계 여성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그런 부인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민을 갖다 반대한 정책을 한 것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멜라니아 여사가 미립국자의 자녀를 격리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대놓고 반대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중국인데 이건 베이징 비키니 이게 남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저씨들. 그렇습니다. 중국은 기후 탓인지 아니면 문화 탓인지 모르지만 아예 그 상의를 벗고 예. 활동하는 그런 남성들이 꽤 많고요. 그런데 아예 벗은 건 아니지만 이제 상의를 좀 위로 둘둘둘 말아서 올리면 배 위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배 부분이 다 보이거든요. 지금 영상처럼 예. 이걸 이른바 이제 베이징 비키니라고 이제 일컫기도 하는데 좀 중국 당국에서 이 문화를 좀 바꾸자. 이게 좀 문제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이게 심지어 예의 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예. 그러면서 뭐 새치기, 쓰레기 무단 투기 등과 함께 이제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하나로 약 8,000원 정도의 어떤 과태료 또는 과징금, 벌금 등을 예. 낸 사례가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 내에서의 일부 지역에서의 어떤 그 노력에 그칠지 또는 중국 전체로 퍼질지 그리고 또 그 수준을 넘어서 과연 문화가 쉽게 바뀔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큰 관심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외국인들이 따라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중국 내부에서는 좀 불만도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 모습이 단순히 뭐 예의가 없거나 뭐 염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 과거부터 이제 그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이제 외부에서 농경 작업을 했던 그런 그 문화의 어떤 유산이다. 이런 그 분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옷 다 입고 에어컨 켜서 전기 내고 전기 또 소모해가지고 탄소 배출하는 것보다 저게 더 오히려 친환경적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을 정도인데 하지만 중국 당국에서는 저 문화를 좀 고쳐보자라는 그런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저 거대한 인구가 과연 당국의 어떤 그 방침 하나로 쉽게 바뀔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탑 내용인데 마지막 날까지 좀 구설에 올랐던 건 어떤 내용이에요? 탑 씨가 입대할 때부터 예. 그 구설이 굉장히 컸고 그 복무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소집 해제하는 날도 이제 기자들이 갔죠. 예. 가서 아침부터 사진을 찍혔는데 아침에 저렇게 고급 세단을 타고 무슨 그 기업의 중역인 것처럼 이분은 경호원인가 보네요. 예, 경호원도 있고 뒷자리에서 고급 세단에서 내리고 있는데 지금 복무하는 사람이 저렇게 출근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고 그다음에 전날이 그 폭염주의보 내린 날인데 예. 거의 겨울 점퍼 비슷한 간단한 바람막이도 아니고 초겨울 점퍼 비슷한 점퍼를 입고 아침에 저렇게 출근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혀서 그 하루 종일 화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퇴근을
할 때는 저 점퍼를 벗고 이제 정장 차림으로 퇴근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저 또 사진 보니까 장애인 구역이. 네, 저게 이제 검은 세단으로 경호원까지 대동해서 저렇게 딱 무슨 기업 중역인 것처럼 주차를 했는데 알고 예. 보니까 그 자리가 장애인 주차 구역이더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근데 박유천 씨도 그렇고 탑 씨도 그렇고 팬들은 굉장히 끔찍히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팬들이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예. 특히 한류 스타는 해외 팬들이 많잖아요. 해외 팬들은 연예인들의 윤리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가치, 그 감각이 한국 분들이랑 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상당 부분 어느 정도의 일탈은 좀 봐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박유천 씨도 그랬지만 이번에 탑 씨에 대해서도 탑 씨 소집 해제되고 나서 그 한남동에 육교 보도 있잖아요. 예. 그 밑에 그늘에서 팬들하고 만남을 가졌는데 각국에서 또 와가지고 한 200여 명이 그 폭염주의보가 내린 상황에서도 그 더위 속에서 탑 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또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